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늘 감사히 듣고 네.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흐름이 빠른 시대이고 곧 제4차 산업혁명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매우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며칠 전에 내가 신문에 봤는데 앞으로 20년 후 2035년에 되면 지금 있는 직업 중에 750만 개가 사라진답니다. 지금 없는 직업 중에 250만 개가 새로 생긴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는데 앞으로 250만 개가 새로 생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700만 개가 없어진대. 750만 개. 그러면 합하면 몇 개 더 마이너스가 몇 개 돼? 500만 개가 없어지죠. 그러면 일자리가 여러분들 얼마 없어진다? 500만 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노동력 과잉 사회입니다. 애 적게 낳는다고 인구가 준다고 해. 이게 무슨 일자리가 부족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남아 도는 거 아니에요. 노동력 과잉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어지간한 건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 같으면 고속도로 요금소 이런 데 사람이 있어가 돈을 받았잖아. 그죠? 지금은 그냥 다 자동으로 되잖아요. 주유소에 사람 다 있었잖아요. 지금 셀프 주유하고 있죠. 앞으로 만약에 무인 자동차가 곧 지금 나온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택시 기사, 자가용 기사 다 필요해야 안 해요? 다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금 직업이 없어져요. 지금 제가 유럽에 가면 이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번호만 누르면 차가 딱 와요. 그 다음에 제가 유럽에서 호텔 숙박을 하는데 호텔이 비싸다고 그거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가정집 방 하나가 빌거나 가정집이 뭐 비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전부 숙박업소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렇게 이 방 하나는 집을 짓더라도 2층은 출입구를 따로 만듭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들 키울 때는 다 방을 쓰다가 애들이 결혼해 가거나 군대 가거나 하면 어때요? 방이 비잖아. 그죠? 그럼 그거를 숙박업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유는 세금 문제하고 보안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숙박업소가 자기 호텔 하나도 안 가지고 세계 최대의 호텔업을 하고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가 지 택시 한 대도 안 가지고 택시회사를 해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판매하는 애플이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전부 하청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앞으로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얘기 들으니까 수시집이 큰 수시집인데 수시를 다 기계가 만든대. 자동으로. 그러고 종업원도 앞으로 이제 로봇대와 가지고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는 뭘 의미하느냐? 이런 시대는 어떤 사람이 유용하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즉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니가 지식 좀 배운 이 지식은 전부 인공지능이 다 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도 전부 인공지능이 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어집니다. 직종이. 그리고 요즘 뭐 지압 같은 것도 여러분들 뭐 안마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이 아주 창조적인 사람은 고소득층이 되고 직업군이 많이 없어지니까 다수는 실직자, 무직자거나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질까 적게 벌어질까?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치를 펴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 고소득층을 어떻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 이 분배하는 재정정책,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 분배격차를 줄여야 이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달리기 할 때 노트 1등 3권 주고 2등 2권 주고 3등 1권 준 이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노트가 20권이 됐는데도 어떻게 준다? 10권 주고 7권 주고 3권 주는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자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산해서 이제는 1권씩 주고 그 다음에 1등은 5권 주고 2등은 3권 주고 2권은 1권 주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자꾸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은 서양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가 있고 우린 그것을 따라 배우게 하는 그런 사회, 지난 100년을.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 거기는 선진국. 우린 중간 좀 따라갔다고 중진국 이런 말 썼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에 와서 따라 배우기 했는 훈련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건 뭐다? 창조예요. 창조를 안 하면 이제 정체가 됩니다. 일본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다. 20년 전부터 정체가 돼 있죠. 한국은 지금 정체에 들어갔습니다. 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장 이제 없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려면 이 기술 갖고 좀 더 양적 확대를 하려면 북한 개발이 있습니다. 즉 통일 문제를 풀어야 지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진짜 창조하는 고기술자는 한국 학생은 안 됩니다. 교육을 그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비싼 돈 주고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일은 다 기계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저임금층에 많은 일자리가 있죠. 그건 한국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전부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데도 그거는 우리는 안 하고 일자리가 있는데 그건 우리 실력이 돼가 못 가고 그러니까 실업이 젊은이들의 실업이 기하급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 진짜 지 좋아하는 거, 지 잘하는 거 이런 걸 하도록 해줘야 돼요. 엄마가 공부 잘하면 무조건 뭐 해라? 법대 가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라. 공부 잘하면 너 의과대 가거라. 그래 의사 되라.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시대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무조건 아이를 서당에 보내가 과거 시험 치는 시대인데 과거 폐지돼 버리면 어때요?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죠? 바로 이런 시대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과거 시험이 1880년인가 90년인가 그때쯤 없어졌다면 지금이 1850년쯤 되는 시대예요. 앞으로 30년 있으면 과거 제도가 폐지되는 것처럼 부모 세대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자식 세대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에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학생들을 자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교육이니 뭐 학교 등수가 얼마나 이거 20, 30년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제가 골목골목 우리나라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 그만두면 택시기사가 제 직업 중에 되는데 그게 쓸모가 일순간에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나오면서?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나의 독특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부한 게 그냥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이버 검색어가 터치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을 그걸 외우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제 어릴 때는 추산왕 뽑고 암산왕 뽑은 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그거 잘하면 막 학교에서 엄청나게 대우해 줬는데 요즘 그거 필요해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꼭꼭꼭꼭 눌리면 돼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것으로 테스트가 점수 매기고 애들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운동하고 좀 놀고 놀이 삼아 뭘 할 때 이 지능이 제일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게 먹고 이렇게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있는 거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는 괜찮지. 니는 왜 좋아하는 것도 없노?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또 심리적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엄마가 너무 과거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 왜 애들 뭘 모자 쓰고 땅에서 대가리 대고 이렇게 땡굴땡굴 구르는 거 춤추는 거 있잖아. 이것도 잘하면 유명해야 안 해요? 유명해. 100년 전에 야구공 때리는 거 그거 유명해졌을까? 상상도 못했지, 그죠? 그 야구공을 뭐 때문에 때려요? 공을 뭐 때문에 동그란 데다 자꾸 집어 던져 넣어요, 그거. 근데 이런 거 잘한다고도 상 받듯이 전혀 다른 게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든지 그 귀천을 따지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살려주는 게 좋은데 또 좋아하는 게 니는 없다고 구박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거 없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심리가 억압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가 억압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냐오냐가 네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것도 안 되고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것도 안 되고 욕설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고 술 먹고 취해가 주정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경우는 아이가 뭘 안 한다고 자꾸 야단치고 이렇게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인간의 기본 윤리가 안 되는 거고 이 외에 자꾸 뭐 야단치면 창조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공유가 기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같으면 먼저 이익을 삼성처럼 이익을 굉장히 막 월급 안 주고 이래가 이익을 추구해가 그거를 사람이 비난하니까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척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전 시대고 지금은 어떠냐? 먼저 베풀어요. 그러면 이익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유, 승자 독식이 아니라 공유예요. 그 법륜 스님 지금 강의하는 거 이것도 공유입니다. 지금 먼저 돈 내고 선불제를 합니까? 지금 후불제를 합니까? 왜 웃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부담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자꾸 해가 공부가 도움이 되면 고맙고 이러면 자기가 나중에 나갈 때 뭐 담은 만원을 내든지 나중에 은행 구자를 물어가 보내든지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데도 외국에서 유튜브 듣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외국인 남편하고 같이 사는 미국 분이 이 좋은 스님의 법문을 외국인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이걸 번역을 하거나 그 화면에 밑에 글씨 넣는 걸 뭐라 그래요? 자막을 넣어주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느냐 보냈대요. 이거 이런 데 서라고. 이런 걸 후불제라 그래. 알았죠? 이런 시대가 공유, 첫째가. 두 번째가 자율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종이잖아, 복종. 근데 미래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율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이건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정석적 인간이에요?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세 번째, 이 자율적인 인간이 독선적이지 않고 서로가 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네트워크, 연대. 다섯 번째가 이럴 때 창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 이게 미래 사회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 뭐라고? 공유, 자율, 연대, 창조.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이런 거예요. 지금은 종교화된 불교 말고 원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공유적 관점. 부처님이 어릴 때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걸 보고 왜 하나가 죽기 위해서는 하나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가 죽기 위해서 하나가 사는 거는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그죠? 둘이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이게 12살 때 가졌던 의문이에요. 이거 풀라고 출가한 거예요. 왕위도 버리고. 그러니까 공유에 기반하고 있죠.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자율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법을 전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해서 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창조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오늘날 봐도 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창조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사회니까 지금 내가 말한 이 공부는 옛날 얘기지만은 사실은 미래사회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로 향한 옛길이다. 멋있죠? 뭐라고? 이 길이 미래로 향해 있어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공부가 이렇게 좀 자율적이 되도록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4살 때부터 방 청소하고, 6살 때면 밥하고, 밥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옛날에는 6살 때면 불때가 밥 했는데, 이거는 뭐, 쌀 한 채가 눌리면 되잖아. 그죠? 이런 거 다 시켜, 설거지 시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율적이 되도록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방 청소 안 한다고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지 말고 해주지도 마라. 안 되지. 해주고 뭐라 간다? 야단치고. 해줘서 의지심을 키우고, 야단쳐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서 자율성을 키우고, 야단을 치지 말아서 심리적 억압을 하지 말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밥은 먹는다고 야단치면 되나 안 되나? 예, 아이고 그래 배가 안 고프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집에 양식 없는 줄 어떻게 알았노, 잘했다 이러고 그냥 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밥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가 찾아 먹어라 이러면 돼요. 엄마 차려줘 하면 엄마 바쁘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지. 아까 먹으라 그럴 때는 안 먹고 왜 이제 달라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다 잘 알지 하는 거. 네가 찾아 먹어라 이래요. 그럼 안 줘요. 울고 불고 해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릇을 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녁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나는 먹고 애는 안 주면 그는 부모가 자식한테 할 도리가 아니지. 내가 먼저 안 먹어야 돼. 저녁을 안 하고 있는 엄마와 저녁 안 하나? 몸이 아프다 이러면 돼요. 네가 좀 하면 안 될까? 이래. 그럼 이제 아파 누워가지고 이제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버릇을 고쳐야지 야단치면 안 된다.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자율적이면서도 자립적이면서도 심리가 억압이 안 되도록 이렇게 키워요.